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수반연산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를 다 안 풀었어요. 그래서 프로블럼 4부터 6까지 풀어야 되는데 그거 풀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norm 스페이스랑 metric 스페이스 정의를 했었죠. 문제에서. 그래서 inner product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norm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고 norm 스페이스가 있으면 metric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랬는데 이제 거꾸로 가는 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parallelogram law가 성립을 하면 inner product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metric 스페이스에서 distance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은 norm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걸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problem 4부터 볼게요. problem 4는 이게 생각보다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이게 처음 해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은 교재에 힌트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V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1번이 V can be induced from an inner product space. V가 norm space라고 했을 때 그죠? V가 norm space라고 했을 때 V가 inner product space로부터 induce 될 필요충분 조건이 parallelogram law. 이게 이제 exercise 2 있는 거죠. 이게 성립하는 것이다. 필요충분 조건임을 보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른쪽 가는 거는 이제 당연한 이 말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inner product space로부터 induce 된다는 게 뭐냐면 어떤 inner product space를 W를 잡을 수 있어서 그 inner product space로부터 우리가 아까 norm space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W가 존재하면 V가 inner product space로부터 induce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 확인해야 이제 그 induce하는 방식을 잘 보면 그러니까 inner product space로부터 norm space를 induce하는 유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집합으로서 V는 W랑 똑같죠. 네, 근데 V에 주어져 있는 V라는 이제 set 벡터 스페이스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norm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norm이라고 하는 게 뭘로 정의를 했었냐면 inner product space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죠? inner product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W, 즉 다시 말하면 V, set으로서 벡터 스페이스로서는 V를 잡고 그리고 어떤 inner product를 잘 정의를 해서 그 inner product가 원래 기존의 V가 가지고 있었던 norm과 일치하도록 이제 잡을 수 있겠느냐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 경우에 이제 V가 inner product space로부터 유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튼 V가 inner product space로부터 유도가 되면 우리가 norm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정의가 된 거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냥 norm의 정의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은 exercise 2에서 그냥 보였던 그대로입니다. exercise 2에 몇 번이죠? 2번에서 보였던 그대로입니다. 그 왼쪽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parallelogram law가 성립을 하면 inner product space, 즉 다시 말해 inner product를 잘 정의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인 거죠. underline vector space는 똑같이 V로 놓으면 되는 거니까 inner product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그게 문제인 건데 그거는 사실 예전에 연습 문제 풀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exercise 2.1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real inner product space였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real V가 real vector space면 underlying vector space가 real vector space였으면 그럼 이렇게 잡으면 될 거고요. 이거 지금 exercise 2.1에서 있는 등식입니다. 만약에 F가 복소수였으면 다시 말하면 V가 complex vector space였으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아래 있는 식은 좀 사용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좀 계산량이 많아지고 증명하기 힘들어져서 그래서 얘로는 안 할 거고요. F를 실수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복소수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복소수인 경우는 exercise 2.4를 활용을 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F가 일단 실수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인 경우는 exercise 2.4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uppose that 가장 먼저 V가 real vector space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복소수인 경우는 exercise 2.4를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얘로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어쩔 수 없이 얘로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의를 한 게 이너 프로덕트가 실제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너 프로덕트가 있었다면 이런 모양이어야 되겠지만 근데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의한 함수가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끝납니다. 그러려면 네 가지 성질을 증명을 해야겠죠. 가장 먼저 증명해야 되는 건 first factor에 대해서 리니어한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더셈에 대해서 쪼개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정의에 의해서 얘가 4분의 1의 norm of x 플러스 x1 플러스 x2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norm of x1 플러스 x2 빼기 y의 제곱 이게 되겠죠. 그게 뭐랑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냐면 x1 내적 y 더하기 x2 내적 y랑 같은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얘는 이제 뭐냐면 4분의 1에 대해서 norm of x1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norm of x1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뭘 더하는 거냐면 4분의 1에 norm of x2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x2 빼기 y 제곱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랑 같은지 보여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norm 스페이스의 그 성질들을 보시면 그게 뭐 딱히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 parallelogram law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랑 같은지를 parallelogram law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이제 쪼개야겠죠. 그래서 parallelogram law가 뭐였냐면 이미 xy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바로 parallelogram law였는데요. 이게 좀 사용하기 좋게 하려면 이를 좀 넘기는 게 여러분 좀 보기는 좋을 거예요. 이렇게 넘겨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왼쪽으로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x랑 y가 있으면 더한 거랑 뺀 거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거를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이 친구를 더해줄게요. 그죠?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더한 거 앞에 뺀 거 뒤에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앞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x1 플러스 x2 플러스 2y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빼면은 x1 플러스 y에서 x2 플러스 y를 빼면은 x1 빼기 x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거 이제 4분의 1배에 2배란 거니까 4분의 2배. 그다음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랑 이 친구에 대해서 parallelogram law를 적용을 해주면 둘이 더해주면 x1 플러스 x2 빼기 2y의 제곱이 되고요. 둘이 빼주면 x1 빼기 x2의 제곱이 되죠. 보시면 이게 지워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친구가 이 친구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x1 플러스 x2 빼기 y의 제곱 이 친구가 2배에 대해서 x1 플러스 x2 플러스 2y의 제곱 빼기 x1 플러스 x2 빼기 2y의 제곱 얘랑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게 겹치는 게 있죠. x1 플러스 x2가 이렇게 다 똑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로 치환해서 좀 더 보기 좋게 이 친구를 라지 x 그죠? 이 친구도 라지 x, 이 친구도 라지 x, 이 친구도 라지 x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모든 라지 x, 스몰 y에 대해서 이 친구가 성립함을 보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죠. 또 parallelogram law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x 플러스 2y를 쪼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y라는 게 x 플러스 y 플러스 y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parallelogram law를 적용을 해보면 아까 요거를 그대로 여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 대신에 large x 플러스 small y를 이제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액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해지는 방식은 뭐 이런 방식밖에 없는 거죠. 이 친구가 2 곱하기 norm of large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normal of y의 제곱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large x 마이너스 2y라는 친구도 이렇게 쓰게 되면 하나는 뺐으면 하나는 더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저기를 뺐거든요. 여기 빼고 있거든요. 그죠? 빼고 있어요. 그래서 빼시면 뭔가 이상한데 안 이상한가요? 저 이게 4분의 2가 아니죠. 여기가 8분의 1이 돼야죠. 지금 더했으니까 지금 여기 2분의 1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2분의 1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4분의 2가 아니라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더하고 빼줬으면 2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8분의 1이니까 여기 보이고 싶은 건 여기 2분의 1배가 돼야 된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쪽 친구에서 이쪽 친구를 빼주면 그러면은 좌변은 뭐가 되냐면 large x 플러스 2y의 제곱에서 large x 빼기 2y의 제곱을 뺀 거고, 우변은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large x, 이게 large x large 똑같이 지워지죠. 여기도 지워지고, 그래서 2 곱하기 large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large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명제가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돼요. 그래서 first factor에 대해서 쪼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parallelogram을 러를 잘 쓰면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가 사실 문제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cx 내적 y라고 하는 친구를 c 곱하기 x 내적 y 이렇게 상수를 꺼내실 수 있다. 이게 사실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처음 보셨으면. c라는 실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f를 실수라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real vector space라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실수 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꺼낼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못 보셨으면, 이런 아규먼트를 못 보셨으면 지금 익혀두셔야 되는 아규먼트고 굉장히 중요한 아규먼트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c가 자연수였으면 되게 증명이 쉬워요. 왜냐면 1번을 이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가 양의 정수였으면 그러면은 이게 인덕티브하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귀납적 사적 귀납법으로 보여야 되는데 좀 대충 쓰면 cx 내적 y라고 하는 거는 지금 c가 자연수니까 x를 이렇게 c번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c times or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덧셈은 아까 갈라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x 내적 y를 지금 1번에 의해서 n번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c 곱하기 x 내적 y가 되겠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c가 자연수인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뭐 c가 2거나 3이거나 이런 경우는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이제 c가 정수인 경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규먼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리수, 그 지수의 확장, 뭐 고등학교 때 지수를 확장할 때도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이렇게 확장을 했잖아요.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정수일 때 이제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정수일 때 문제는 이제 0이 있고 이제 마이너스 음수가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c가 0이면 어떻게 되는가? c가 0이면은 이제 뭐 할 게 없죠. 계산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c가 0이면은 cx 내적 y라고 하는 건 0 내적 y니까 이게 실제로 내적은 아니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해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4분의 1 곱하기 norm of y의 제곱 빼기 norm of minus y의 제곱이니까 0 되는 거 맞죠? 그리고 0 곱하기 x 내적 y라고 하는 건 뭐 얘가 뭐든 간에 어쨌든 0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바로 나오죠. c가 음수인 경우가 문제인 거죠. c가 음의 정수인 경우. 네, 이거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c가 자연수다 라는 걸 활용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cx 내적 y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cx 내적 y라고 하는 친구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까 덧셈에 대해서 합쳐질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0 내적 y가 되면서 0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c라고 하는 친구는 자연수니까 밖으로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꺼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c가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cx 내적 y에서 이 친구를 뺐더니 0이 됐으니까
cx 내적 y라고 하는 친구는 c 곱하기 x 내적 y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수일 때도 끝났어요. 자, 자연수일 때 했고요. 정수일 때도 했어요. 자, 이제 유리수일 때 해볼게요. 유리수. 유리수일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m분의 n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m은 양의 정수로 쓰고 그리고 n은 정수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맞죠? 분모는 항상 양수가 되게. 유리수가 꼭 양수일 필요는 없지만 분모는 양수가 되게 할 수 있잖아요. 분자가 음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음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우리가 cx 대적 y라고 하는 친구가 또 왜 꺼내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얘는 다시 쓰면 n분의 n x 내적 y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또 많이 쓰는 아규먼트가 아까랑 비슷해요. 1번이랑 되게 비슷한 아규먼트인데 이것도 원래 인덕티브하게 증명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좀 대충 쓰면, 자, n분의 n x 내적 y라고 하는 친구를 n번 더해봅시다. 이 친구를 n번 더해볼게요.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이 친구가 nx 내적 y가 되겠죠? 앞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nx 내적 y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n분의 nx를 n번 더하면 nx가 되겠죠. 이 친구가 뭐예요? n번 더했으니까 m 곱하기 n분의 nx 내적 y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m은 양의 정수니까 나눠주면 0이 아니니까 나눠주면 n분의 nx 내적 y가 n분의 1 곱하기 nx 내적 y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nx 내적 y에서 n이 정수니까 n을 앞으로 꺼낼 수 있다. 이게 아까 2번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n분의 n 곱하기 x 내적 y가 됩니다. n분의 n이 c니까 cx 내적 y가 c 곱하기 x 내적 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유리수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가 실수일 때를 해야 됩니다. c가 실수일 때. 실수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c가 실수면 걔네는 유리수의 극한으로 쓸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suppose c가 실수인 경우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then we have a sequence RN이라고 할까요? Rn of rationals such that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이 C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맞죠? 무리수 루트 2가 있으면 걔를 1.414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1, 1.41, 1.414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유리 수열이 루트 2로 수렴하도록 할 수가 있잖아요. 임의의 실수는 그게 가능합니다. 실수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엄밀하게 정의를 할 필요는 있긴 한데 그건 이제 해석개론 시간에 하시면 되고요. 지금 단계에선 어떤 유리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실수로 수렴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cx 내적 y라고 하는 친구가 c 곱하기 x 내적 y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면 c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의 x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의 x 내적 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리미트라고 하는 친구가 바깥으로 꺼낼 수 있냐,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냐,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럴 수가 있겠죠. 네, 여튼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미트를 밖으로 꺼낼 수 있냐, 이게 이제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건데, 결론적으로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수열이,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수죠. x 내적 y라고 하는 게 실수니까 Rn x 내적 y라고 하는 것도 실수잖아요. 이 실수열이 이 실수로 수렴하는지 그걸 확인을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Rn x 내적 y라고 하는 친구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의 x 내적 y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의 차이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지, 네,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Rn이라고 하는 게 유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3번에 의해서 유리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Rnx 내적 y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 x 내적 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덧셈이나 뭐 뺄셈에 대해서도 합칠 수가 있겠죠. 덧셈에 대해서 합칠 수가 있으면 뺄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겠네요? 자, x1 빼기 x2 내적 y에다가 x2 내적 y를 더해주면 x1 내적 y가 되는 거니까 x1 내적 y에서 x2 내적 y 빼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뺄셈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고 보면 R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의 x 내적 y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주장은.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내적의 정의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내적이 norm으로 정의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걸 써야 되긴 하겠죠. 예, 그거를 안 쓸 수는 없고요. 그쵸? 예, 어떤 지금 이게 실제 내적은 아니니까 실제 내적은 아니니까 그쵸, 정의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럼 정의를 써볼까요? 정의를 쓰면 4분의 1에 대해서 R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 그죠? 이거랑 y를 더한 거 이거의 제곱에서 빼는 거죠. R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 x 빼기 y의 제곱 빼는 겁니다. 이 친구의 절대값 얘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norm에 대해서 norm 스페이스에서의 그 성질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그쵸, 삼각부등식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삼각부등식. 여쪽이 굉장히 작다는 걸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쓸 수 있는 거는 삼각부등식 정도밖에 없습니다. 삼각부등식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좀 어떻게 할지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삼각부등식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라지 x라고 써볼게요. 괜찮죠? 이 친구도 라지 x라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라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라지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 친구가 굉장히 작아지면 좋겠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너 프로덕트였으면 이게 norm of x의 제곱 플러스 이너 프로덕트였으면 그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삼각부등식을 내가 이제 대충 얘기해서 삼각부등식에서 이게 약간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이 친구가. 그죠? 이 친구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삼각부등식 쓰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게 삼각부등식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빼기가 돼 있으니까 이 친구보다 뭐가 작거나 같은지 알아야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적을 건 뭐냐면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스몰 y의 제곱입니다. 지금 이게 뭘 한 거냐면 삼각부등식에서 여러분 이게 다 배운 건데 얘가 삼각부등식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쓸게요. 삼각부등식에서 예전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것도 삼각부등식인데 하나 삼각부등식이 더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얘가 있었지 얘. 절대값 x 플러스 y가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삼각부등식이었거든요. 유도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그냥 넘기면 돼요. 넘기면은 절대값 y라는 친구가 절대값 마이너스 y랑 똑같으니까 x가 x 플러스 y 빼기 y이기 때문에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하니까 얘가 성립을 하는 거죠. 지금 그걸 쓴 거예요. 라지 x 마이너스 스몰 y의 norm은 라지 x 마이너스 스몰 y norm of 라지 x 그죠? 빼기 norm of 스몰 y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삼각부등식 때문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결론 이제 이런 식으로 삼각부등식을 쓰시면 여러분이 덧셈과 뺄셈을 좀 쪼개 쓸 수가 있어요. 쪼개 쓰면 뭐가 좋냐? 지워지죠. 보시면은 norm of x의 제곱 더하기 norm of y의 제곱이 여기도 norm of x 제곱 더하기 norm of y의 제곱이 있으니까 지워져요. 그래서 남는 거는 4 곱하기 norm of large x, norm of small y밖에 없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랑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가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지금 4분의 1하고 4하고 하면은 지워지죠. 그래서
R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 x 그 다음에 norm of 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앞으로 꺼낼 수 있다. 절대값으로 꺼낼 수 있다는 건 이제 norm의 성질이죠. norm 스페이스 두 번째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친구가 0으로 가는 거죠. Rn이 지금 얘로 수렴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는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절대값 취했더니 이 친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니까 안쪽에 있는 이 수열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노란색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증명 끝났죠? 이렇게 C, 실수 C에 대해서 밖으로 꺼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끝냈습니다. 이 아규먼트, 자연수에서 출발해서 정수, 유리수, 실수로 가는 아규먼트가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숙제로 제가 풀어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찾아보세요. 잘 헷갈리면 이거랑 이제 제가 나중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를 만족하는 continuous functions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펑션을 찾아야 되는데 such that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함수 방정식이라 하거든요. 모든 xy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continuous 펑션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뭐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AX 형태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숙제입니다. 이거 증명을 여러분 아까랑 똑같이 자연수일 때 이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함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연수일 때도 이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x가 자연수인 경우 이렇게 생겼는지 정수인 경우도 이렇게 생겼는지 x가 유리수인 경우에 이렇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x가 실수인 경우에도 이렇게 생겼는지 어떤 a가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 a는 사실 f1일 수밖에 없죠. 양변 1을 넣으면. 그러니까 fx는 f1x가 성립하는지를 x가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아까랑 똑같은 아규먼트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잘 안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슷한 유형이니까 연습을 이걸로 처음 보셨으면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까지 보였어요. 지금 내적임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더스는 쪼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스칼라 꺼낼 수 있다. 이거 얘기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좀 할만합니다. 자,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x 내적 y에 컨주게이트 넘버가 y 내적 x다 이건데 지금은 real 벡터 스페이스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가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x 내적 y가 그냥 y 내적 x랑 일치하는지 컨주게이트 취할 필요 없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됩니다. 자, 4분의 1에 대해서 norm of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norm of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y내적 x가 뭐였냐면 4분의 1에 norm of y 플러스 x의 제곱 빼기 norm of y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일치하죠?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죠? 따라서 3번은 뭐 클리어합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4번이 뭐였냐면 x내적 x가 0일 필요충분 조건을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x가 정확히 말하면 x가 0이 아니면 x내적 x가 항상 양수인지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였는데 확인을 해보면 x내적 x라고 하는 친구가 4분의 1의 norm of x 플러스 x의 제곱 빼기 norm of x 빼기 x의 제곱이니까 norm of 0은 0이죠.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정의에 있죠. A번에 있습니다. norm space 정의에 A번 보시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norm of x의 제곱이니까 항상 양수가 되죠. x의 0이 아니면 양수라고 A번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항상 0 이상이다라는 거는 지금 펑션의 정의에 있고요. V에서 지금 0 이상인 실수로 가는 함수 그게 norm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명 끝났죠? 거의 끝났어요. 뭘 확인했냐면 우리가 정의한 이 친구가 이렇게 정의한 이 친구가 실제로 이너 프로덕트가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hence 이 친구가 is 이너 프로덕트 이걸 증명을 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끝난 게 아니냐면 이렇게 정의한 이 친구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를 갖긴 하는데 V라고 하는 친구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너 프로덕트가 되긴 하는데 그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V의 norm을 다시 인듀스 할 수 있는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무렇게나 이너 프로덕트 아무렇게나 정의하고 이너 프로덕트 만들었으니까 끝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V의 norm을 인듀스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더 보여야 되는데 we have to check 이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induces 이 norm 스페이스를 만들어낸다. 이걸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로 we have to check norm of x가 루트 x는 적 x랑 일치하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너 프로덕트가 있을 때 norm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 방식이었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친구랑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x는 적 x라고 하는 친구가 이 4분의 1 곱하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norm of 2x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2를 밖으로 꺼낼 때는 2로 나오니까 norm of x의 제곱이 되면서 증명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확인을 해야 이제 여기까지 확인을 해야 이제 증명이 끝나는 거죠. 다 했죠?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V가 real vector space인 경우는 증명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가 complex vector space인 경우를 증명을 해야 되죠. complex vector space인 경우에 norm space over C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exercise 2.1을 또 활용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exercise 2.4를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regard V as a real vector space 그리고 and define an inner product 이 친구를 이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as in one. 그러면은 그죠? V가 norm space, V가 이제 real vector space로 간주를 했을 때 norm space를 induce하는 이런 real inner product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define a complex inner product를 정의할 건데 뭘로 정의를 할 거냐면 exercise 2.4를 이용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x 내적 y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거를 좀 전개를 해서 보시면 이게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exercise 2.1의 거랑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같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꿨냐라고 하면 이제 이 친구가 인듀스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컴플렉스 이너 프로덕트인 건 맞아요. 그죠? 2.4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컴플렉스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친구가 다시 이 친구가 이 norm 스페이스를 인듀스 하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x의 norm이 루트 x 내적 x가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죠? normal norm of x 아니죠. x 내적 x의 정의를 보면 되죠. 이게 뭐였냐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확인을 해야 되기는 하는구나.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게 이너 프로덕트가 되려면 이렇게 정의한 게 이너 프로덕트가 되려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x 내적 ix가 0인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엑서사이즈 2.4에서 가정으로 있었죠. x 내적 ix가 0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을 해볼게요. 그걸 썼어야 되는데 이제 깜빡했네요. 이게 for all x.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면 금방 쓸게요. 자, y. 정의대로 하면 되죠. 이게 정의가 뭐였냐면 4분의 1의 norm of x 플러스 ix의 제곱 빼기 norm of x 빼기 ix의 제곱 이렇게 됐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1 플러스 ix의 제곱 빼기 1 빼기 ix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norm에서 스칼라는 꺼낼 수 있죠. 절대값 붙여서 꺼낼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i의 절대값은 루트 2잖아요. 루트 2x의 제곱 1 빼기 i도 절대값이 루트 2죠. 그러니까 루트 2x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0이에요. 그래서 이게 0이 됐으니까 엑서사이즈 2.4를 써서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만들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0이니까 x 내적 x가 되면서 이게 아까 그죠? 이게 아까 norm of x의 제곱이라고 아까 확인을 했죠. 그래서 증명 끝났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조금 길었지만 여튼 증명이 끝났고요. 그래서 norm 스페이스가 parallelogram law를 만족을 하면 inner product 스페이스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norm 스페이스가 parallelogram law를 만족을 하면 그럼 사실은 norm 스페이스랑 inner product 스페이스랑 같은 말이 될 텐데 parallelogram law가 성립 안 하면 그러면 이제 inner product 스페이스가 안 된다는 얘기죠. norm 스페이스가. 그래서 실제로 parallelogram law가 성립하지 않은 norm 스페이스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problem 2의 1번을 보면 이게 parallelogram law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problem 2의 1이 뭐였냐면 norm of R2에서 norm of A, B를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로 정의를 한 거였는데 이 친구가 parallelogram law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잡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1,0하고 뭐 1,1 뭐 이 정도면 될라나요? 좀 좋지 않네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1,0하고 1,1 그죠? 이거의 제곱 0,1 이게 이제 2분의 1 곱하기 parallelogram law가 성립을 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1,1의 제곱 더하기 빼면은 1, 마이너스의 제곱 얘하고 이제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1이고 정의해서 얘도 1이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얘도 2의 제곱이니까 4죠. 더해보면 얘는 2고 얘는 4니까 다르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parallelogram law가 성립을 안 하니까 1번에 의해서 inner product 스페이스로부터 인듀스가 안 되는 거죠. 증명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괜찮고요. 자, 이제 problem 5로 넘어갈게요. V가 vector space with a metric, 매트릭이 있는 metric space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metric space라고 안 한 이유는 metric space는 꼭 vector space를 underlying 셋으로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underlying 셋이 vector space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metric space면서 그 underlying 셋이 이제 vector space가 되는 케이스를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D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는데 D에 대한 property가 있는데 homogeneous하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언제 이렇게 부를 거냐면 D 곱하기 AX랑 AY 사이의 거리가 절대값 A 곱하기 D 곱하기 X, DXY, XY 사이의 거리의 절대값 AB가 될 때
호모지니어스하다 부를 거예요. A는 이제 스칼라고요. X랑 Y는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D가 translation invariant하다. 언제 이렇게 부를 거냐면 x 플러스 z랑 y 플러스 z 사이 거리. 그러니까 이게 x랑 z, x, z를 x랑 z라는 그 두 점을 x랑 y라는 두 점을 z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평행이동하더라도 거리가 똑같다. 이럴 때 translation invariant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뭘 증명을 하려고 하냐면 V is induced from a norm space if V is D라고 할게요. D가 호모지니어스하고 translation invariant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norm space로부터 induce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이 좀 더 쉬운데 norm space로부터 induce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였냐면 그때 induce하는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 dxy를 x 빼기 y의 거리 norm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랬을 때 이 친구가 homogeneous하고 translation invariant한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D가 homogeneous한지 확인하려면 이제 AX랑 AY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AX 빼기 AY 사이에 AX 빼기 AY의 norm을 보는 건데 A를 바깥으로 끌어낼 수가 있죠. norm의 성질에 의해서. norm의 정이 있죠. 그래서 절대값 A 곱하기 DX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translation invariant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X 플러스 Z, Y 플러스 Z 사이의 거리를 보는 건데요. 정의에 의해서 X 플러스 Z 빼기 Y 플러스 Z의 norm을 보는 거죠. 그럼 이게 norm of X 빼기 Y니까 증명이 끝났죠. 이게 DXY잖아요. 그래서 증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걸 확인을 해볼게요. D가 homogeneous하고 translation invariant 하면 이제 norm space로부터 induce가 될지 그걸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norm을 잘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norm of x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성립하도록 정의를 하려면 x랑 0 사이의 거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v가 임의의 셋이 아니라 벡터 스페이스니까 0이라는 원소가 있을 거예요. 0 벡터가 있겠죠. 그래서 x의 norm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norm 스페이스가 되려면 세 가지 성질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 친구가 항상 0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펑션 d가 치역이 지금 공역이 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v에서 0 이상으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할게요. 자, 그래서 norm의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일단은 우리가 정의한 이 친구가 실제로 이 펑션이 실제로 norm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자, norm of x가 0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dx0이 0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거고 그러면은 매트릭 스페이스에서의 C번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게 x가 0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확인이 됐고요. 자, 두 번째 norm of ax라고 하는 친구가 절대값 a 곱하기 norm of x랑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정의에 의해서 ax랑 0 사이의 거리고요. 0이란 친구는 a 곱하기 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homogeneous property에 의해서 이를 꺼낼 수가 있죠. 절대값 a 곱하기 d 곱하기 dx0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얘가 norm of x죠. 그래서 지금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triangle inequality였는데 x 플러스 y의 norm이 norm of x 플러스 norm of y보다 작거나 같은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의에 의해서 얘는 x 플러스 y와 0 사이의 거리고요.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두 번째 프로퍼티 정도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보다 작거나 같냐 물어보면 이제 쓸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0이라고 하는 친구를 x 더하기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dx0 더하기 dy0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살짝 0을 좀 바꿔볼게요. 그죠? 그럼 translation invariance에 의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 뭐 비슷비슷할 것 같긴 한데 비슷할 것 같은데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미안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매트릭에서도 디스턴스 펑션에 대해서 트라이앵글 이너퀄리티가 있었는데 x 플러스 y와 0 사이의 거리는 뭐 중간 경로를 거쳐서 가는 x 플러스 y와 뭐 x 사이의 거리 y로 할까요? y가 좋겠다. y 사이의 거리랑 y와 0 사이의 거리 이거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렇게 고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x 플러스 y라는 건 y 플러스 x랑 똑같은 거니까 translation invariance에 의해서 y를 이렇게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매트릭이 똑같죠. x랑 0 사이의 거리 그리고 y와 0 사이의 거리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norm of x 더하기 norm of y가 되는 거니까 삼각분식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세 가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norm이 실제로 이 펑션이 실제로 norm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이렇게 정의한 norm이 다시 한번 distance 펑션을 induce 하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dxy가 norm of x 빼기 y랑 일치하는지 이렇게 정의한 펑션이 이거랑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해볼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보시면 되죠. norm의 정의가 뭐였냐면 x 빼기 y와 0 사이의 거리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게 얘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translation invariance에 의해서 x 빼기 y 더하기 y 그 다음에 0 더하기 y 이렇게 y만큼 평이동을 해도 똑같죠.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면 이게 x랑 y 사이 거리가 되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명 끝났어요. 네, 1번 문제는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모든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모든 norm 스페이스 모든 매트릭 스페이스, 매트릭 벡터 스페이스가 norm 스페이스로부터 인듀스가 될 것이냐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릭 중에서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고 혹은 트랜slation 인베리언트 하지 않은 그런 매트릭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려고 하냐면 v 크로스 v에서 0 이상으로 가는 펑션을 그러니까 디스턴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x랑 y랑 다르면 1, 같으면 0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해요. 이 펑션은 나중에 그 토폴로지에서 위상수학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자주 보게 될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사실은 뭘 만들게 되냐면 discrete 토폴로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하여튼 되게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인데 V가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면 실제로 V가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기는 하는데 근데 노멀 스페이스로부터 인듀스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매트릭이 만족하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매트릭이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xy라고 하는 친구가 dyx랑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x랑 y랑 다르면 1이고 같으면 0이었죠. 그리고 yx도 뭐 마찬가지죠. y랑 x랑 다르면 1이고 같으면 0인 거니까 같은 말이죠. 네, 같은 말이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삼각분식이었는데 dxy라고 하는 친구가 dxz 더하기 dzy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x랑 y랑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 친구는 0이잖아요. 그럼 0은 항상 얘랑 얘보다 얘가 항상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니까 클리어하죠. 뭐 더하기 뭔데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니까 클리어합니다. 쓰지 않을게요. 좀 귀찮아서.
x랑 y랑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면 이 친구가 1이죠. x랑 y랑 다르면 x랑 z랑 같고 z랑 y도 같고 이렇게 두 개 다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에요. 그죠? x랑 z랑 다르거나 혹은 z랑 y랑 다르거나 둘 다 같을 수는 없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1이기 때문에 이 네모 더하기 네모에서 one of 네모가 이제 1이 돼야죠. 뭐 나머지는 0이든 1이든 관계없이 부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말로 쓰기가 좀 귀찮아서 제가 좀 떼우고 있어요. 말로 쓰기가 귀찮아서 말로 떼우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x랑 y랑 0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x가 y인 것인가. 이거는 뭐 정의로부터 당연하죠. 정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x가 y가 같아야지만 0으로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매트릭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정의한 이 친구가 실제로 매트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멀 스페이스로부터 인듀스가 안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트랜slation 인베리언스랑 homogeneous property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V가 제로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란 가정이 필요하겠네요. 자, V가 제로 벡터 스페이스가 아닌 경우에 V가 제로 벡터 스페이스가 아닌 경우에 아마 교재 이제 제가 수정을 해놓을 거예요. 자, V가 제로 벡터 스페이스가 아닌 경우에 그러면은 0이 아닌 x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d 곱하기 dx 내적 x랑 내적이 아니라 x와 0 사이의 거리를 보면 그죠? x랑 0 사이의 거리를 보면 그럼 이 친구가 1이겠죠. 그죠? x가 0이랑 다르니까. 근데 얘는 이제 2 곱하기 d의 2분의 x 0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뭐에 의해서? homogeneous property에 의해서 그죠? 2라고 하는 친구랑 2분의 x 곱하고 2라고 하는 친구 0이랑 곱했을 때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homogeneous property에서 얘가 성립을 해야 돼요. 근데 2분의 x도 0이랑 다르거든요. x가 0이 아니고 지금 스칼라가 실수니까. 그래서 이건 2가 돼요. 이제 모순이죠? 만약에 이제 D가 만약에 homogeneous하고 translation invariant 했으면 사실 translation invariance는 안 썼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translation invariant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translation invariance는 안 썼지만 homogeneous property가 성립을 하면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norm space로부터 induce가 될 수가 없습니다. zero vector space가 아닌 경우에.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problem 5까지 해결을 했고요. 오늘 다음 진도는 못 나가겠네요. 문제만 풀고 끝날 것 같네요. 자, problem 6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problem 6에서의 핵심은 W의 perf의 perf가 W라고 했는데 finite dimensional인 경우에 근데 그게 infinite dimensional로 넘어가면 이게 실제로 성립을 안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V가 이제 space of sequences an in F such that an equals 0 for all but finitely many n. 이 말이 뭐냐면 an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0이어야 되는데 근데 유한계에 대해서는 0이 아니어도 된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A1, A2, A3 이렇게 있으면 유한계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0이어야 돼요. 이게 같은 말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랑 같은 말이 there exists 자연수 라젠이 있어서 such that an equals 0 for all n. 왜냐면 여러분 유한계가 이거 사실 이게 증명을 뭐 하려면 해야 되는 명제긴 하지만 자명하지 않다라고 하면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 명제긴 하지만 말로 때우면 A1, A2, A3 이렇게 쭉 있으면 유한계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유한계 중에 제일 큰 게 있겠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있겠죠. 유한계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있는데 그럼 그 친구로부터는 전부 다 0이잖아요. 그 친구 이상으로부터는 전부 0이니까 얘이면 얘가 성립하는 거죠. 뭐 거꾸로 가는 건 당연하죠. 얘가 성립을 하면
A1부터 A 라젠 빼기 1까지만 0이 아닐 테니까 0일 수도 있겠지만 여튼 유한계밖에 없는 거죠. 뭐 여튼 이게 같은 말이다. 그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요. 이건 이제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여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V라고 하는 친구가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연습 문제로 맡길게요. 괜찮죠? 연습 문제로 맡길게요. 덧셈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수열이라고 하는 공간, 수열로 이루어진 공간이 사실은 함수의 일종이니까 함수 공간이기도 한데 그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는 건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그다음에 스칼라베에 대해 닫혀 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0이 있는가 마지막 것까지.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너 프로덕트를 이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AN하고 BN의 내적을 시그마 NN부터 무한대까지 AN, BN 바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재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AN이라고 하는 게 수열이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n을 넣으면 어떤 실수를 튀어나오게 하는 혹은 뭐 복소수일 수도 있죠. 복소수를 튀어나오게 하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AN을 AN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n을 집어넣으면 스칼라가 튀어나오게 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함수 fn 이거를 따가지고 fn이랑 똑같은 함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교재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 이 표기가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연습 문제에선 이렇게 바꿔서 썼던 것 같은데 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쓸 거고요. 그러니까 AN과 BN이라는 그 수열의 내적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실제로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well defined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가 지금 무한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덧셈이 이게 발산하면 급수가 발산하면 이게 잘 정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AN이라는 친구는 유한계만 0이 아니고 뭐 유한계 n에 대해서만 0이 아니고요. BN도 마찬가지로 유한계 n에 대해서만 0이 아니니까 결국 곱했을 때 0이 안 되는 친구는 유한계 n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합이니까 이건 파이널 썸이에요. 그래서 well defined 되어 있다는 건 클리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덧셈에 대해서 쪼개실 수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면 거의 뭐 다 수렴하니까 유한합이니까요. 쪼개쓸 수 있는 건 이제 당연한 거죠. 지금 1번 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AN 내적 BN 더하기 AN 프라임 내적 BN 이렇게 됐으니까 증명 끝. 그 다음에 스칼라 꺼내실 수 있는가를 보시면 이것도 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좀 이게 노가다죠. 이게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제가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컨주게이트 넘버가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넘버가 BN 내적 AN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유한합이니까 유한합이든 아니든 사실 이제 뭐 더 그 컨주게이트를 갈랐을 수 있다는 거는 어렵지 않죠. 컨주게이트 두 번째 하면은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N 그리고 BN하고 AN 바를 순서를 바꿀 수 있겠죠. 복소수끼리의 곱셈이니까. 그래서 이게 BN 내적 AN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AN 내적 AN이 0일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건데 0일 필요 충분 조건 AN이 0이 아니면 이게 양수인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AN 그러니까 수열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부 다 0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0이 아닌 친구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AN 내적 AN의 정의를 보면 이게 시그마 NL부터 무한대까지 AN 바기 때문에 AN의 크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0 이상이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된다라는 거는 쉽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V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인데 여기서 EN이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정의하려고 하냐면 EN이란 수열인데 이 수열의 K번째 항은
델타 nk로 정의할 거예요. 이 델타는 크로네커 델타입니다. 크로네커 델타가 뭐였냐면 n이랑 델타랑 n이랑 k랑 같으면 1 아니면 0 이걸 내보내는 함수죠. otherwise의 약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이랑 k랑 다르면 1, 같으면 0 이렇게 내보내는 함수가 이제 델타 nk이고 2n의 k번째 항을 그렇게 정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첫 번째 항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 2는 뭐예요? 두 번째 항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수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2원, 2, 이 친구가 orthonormal basis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뭘 확인해야 돼요? 그죠? 두 가지를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를 가져왔을 때 EI하고 EJ를 가져왔을 때 이거에 내적을 한 게 크로네커 델타 IJ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면 됐던 거였죠. 정의에 의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 i의 k번째 성분, 그죠? 그 다음에 이 j의 k번째 성분의 컨주게이트 넘버 이거를 이제 곱해서 다 더해준 거였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정의에 의해서 델타 ki고요. 얘는요 델타 k j의 바가 되겠죠.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죠. 뭐 ik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친구가 0이 아니려면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i랑 k랑 같고 그리고 j랑 k랑 같아야지만 0이 아닌 거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랑 j랑 같으면은 그때는 하나, 그죠? k 딱 하나에 대해서 1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i랑 j랑 다르면은 이게 동시에 성립하도록 하는 k가 없죠. 그러니까 0인 거죠. 그래서 i랑 j랑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니까 크로네커가 되어서 크로네커 델타가 되어서 올소노멀 베이시스가 됐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i랑 j랑 다르면 0이다. 이게 사실은 올소고널한지 확인을 하는 액션이었고요. i랑 j랑 같으면 1이다. 이게 뭐였냐면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잘 되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 액션이었죠. 그래서 2원부터 2, 이 친구가 이제 올소노멀 베이시스다라는 것을 잘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W를 E1 플러스 EN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W랑 W 펄프랑 다른 거를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 원래는 이게 W가 finite dimensional이었으면 같았잖아요. 근데 스팬으로 해야겠네. W를 E1 플러스 EN으로 스팬되는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finite dimensional이 아닌 것 같죠? 이게 지금 무한계로 generate 되고 사실 이게 다 linearly independent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in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라서 이게 성립한다, 이게 는이 될 이유는 없기는 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토대로는 실제로 성립 안 합니다. 네, 그걸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W 펄프를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W 펄프가 뭔지를 계산하면 되는데 W 펄프가 뭐냐면 E1 플러스 EN이랑 내적을 해서 0 되도록 하는 X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X가 W 펄프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X랑 E1 플러스 EN이랑 내적을 해서 E1이랑 X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할까요? AN이란 수열이 W 펄프 안에 있다 라는 거는 A랑 E1 플러스 EN이랑 내적을 해서 0이 된다 이 뜻이에요. 괜찮죠? 이건 정의에 의해서 시그마 K는1부터 무한대까지 AK랑 E1 플러스 EN의 K번째 성분 이거의 컨주게이트 넘버를 곱했을 때 0이 된다. For all n에 대해서 이 뜻이죠. 그럼 다시 쓰면 이게 지금 결국에는 델타 1 K 플러스 델타 N K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델타 1 K 플러스 델타 N K란 말이에요. 그게 컨주게이트 넘버인데 어차피 1이니까 컴플렉스 넘버인데 실수니까 컨주게이트는 취하는 만하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얘가 성립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 돼요. 정리를 하면 그러면은 K가 1이랑 같으면 얘는 1일 거고 나머지는 0이겠죠. 그죠? 그래서 n이 1인 경우랑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이 1일 때는
K가 1인 경우만 살아남겠죠. K가 1인 경우만 0이고 나머지는 다 0이겠죠. N이 1인 경우는 이게 2 곱하기 델타 1 K니까 K가 1인 경우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1이 0이어야 되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N이 2면 어떻게 되나요? N이 2면 델타 1 K 플러스 델타 2 K가 거기다 AK를 곱한 게 0이라는 뜻이니까 A N이 K가 1일 때도 살아남고 2일 때도 살아남죠. K가 1일 때는 A1이 나오고 K가 2일 때는 A2가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가 0이어야 돼요. N이 3일 때는 K가 1일 때 살아남고 3일 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A1 더하기 A3이 0이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A1, A2, A3 이 친구가 다 0이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결론적으로는 A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N이 W 펄프 안에 있을 필요 충분 조건은 0이란 뜻이니까 hence W 펄프가 zero vector space라는 얘기예요. 그럼 W 펄프의 펄프는 뭘까요? zero vector space의 펄프는 뭐였어요? 그거의 perpendicular 다시말 올소건 컴플레먼트가 뭐였냐면 V였거든요. V 전체 zero vector space의 컴플레먼트는 V였어요. 그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우변은 V란 얘기예요. 근데 좌변은 V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V가 아니죠. V가 아닙니다. E1 플러스 EN이라고 하는 친구로 스팬되는 걸 보시면 이게 모든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수열이냐면 n이 1일 때는 2, 0, 0 뭐 이렇게 쭉 가는 수열이 되는 거고 처음에 첫 항은 2, 둘째 항은 0, 세 번째 항은 0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수열. n이 2인 경우는 어떤 수열이냐면 1, 1, 0, 이 수열이고 n이 3인 경우는 1, 0, 1 해가지고 쭉쭉 가는 수열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서 아니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얘네들을 어쨌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걔네들은 특정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냐면 미안해요. 지금 n이 1일 때를 안 쓰고 있구나. n이 1일 때가 아니죠. n이 2 이상일 때죠. 미안합니다. 이거 지울게요. 여기도 지워야겠네. n이 1일 때가 아니라 n이 2 이상일 때니까 지워야겠네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쓰면 안 됩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라 그죠? n이 1일 때는 보면 안 돼요. n이 1일 때는 보면 안 되고 n이 2 이상일 때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W 펄프의 펄프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W 펄프가 0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W 펄프가 0이 아니고요. W 펄프가 0이라 할 수 없고 W 펄프 안에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A1 더하기 A2도 0이어야 되고 A1 더하기 A3도 0이어야 되고 A1 더하기 A4도 0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W 펄프가 0인 건 맞아요. 미안해요. W 펄프가 0인 건 맞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모두 이게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근데 AN이라는 친구가 어쨌든 간에 V 안에 있는 친구니까 V는 어떤 친구예요? 그죠? 언젠가는 0인 친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0이 아닐 순 없고 all but finitely many n에 대해서 0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0인 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0이 아닐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떤 큰 라지 n에 대해서는 이게 0이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A1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A2도 0이어야 되고 A3도 0이어야 되고 A4도 0이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W 펄프가 0인 건 맞아요. 그래서 W 펄프의 펄프가 zero 펄프라서 이제 V가 됩니다. 그래서 우변은 V예요. 괜찮죠? 그래서 A1이 0이기 때문에 얘가 성립한다기보다는 언젠가는 0인 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다 0이어야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 중에 V를 뭐 이제 못 만드는 친구를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지는 친구를 보면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항을
A1 그러니까 얘네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잘 해줘서 뭐 C1, C2, C2, C3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줘서 다 이제 파이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수열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수열은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할 거냐면 그 수열을 A라고 했을 때 A라는 수열은 A1은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이 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쵸? 지금 보시면 1은 1이고요. 1 더하기 0 더하기 점점점이고요. 여기도 1은 0 더하기 1 더하기 점점점이죠. 상수배를 하더라도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가고요. 상수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걸 둘이 더하더라도 첫째 항은 C2 더하기 C3는 그죠? C2 더하기 C3 더하기 점점점. 그러니까 얘네들을 파이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얻어진 그 수열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돼요. 첫째 항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얘네들이 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V에는 그런 수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V는 뭐 그냥 뭐 1, 0, 0, 0 뭐 이런 수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꼭 다른 항의 합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W는 V가 아니지만 V 안에 없는 그러니까 W 안에 없는 V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둘이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마지막에 약간 헤맸는데 별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얘를 수반연산자로 하면 안 됐고 아마 내적 공간 8번째로 갈 것 같습니다. 내적 공간 8번째로 올라갈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로 수반연산자를 해보도록 할게요. join 오퍼레이터를 해보고 우리가 어조인트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했었어요. 이게 사실 클래시컬 어조인트랑 그냥 아예 다른 겁니다. 클래시컬 어조인트는 adjugate 매트릭스를 해서 그 인버스 매트릭스를 정의를 할 때 혹은 뭐 계산을 할 때 쓸 수 있는 걸로 제가 연습 문제로 넣었었는데 그 클래시컬 어조인트랑은 그냥 다른 별개로 어조인 매트릭스라는 걸 A의 컨주게이트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로 정의를 했었어요. 그거의 이제 오퍼레이터 버전, 그죠? 컨주게이트 매트릭스의 컨주게이트 그 모든 원소를 컨주게이트한 컨주게이트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그거에 대응하는 오퍼레이터 버전, 그걸 보려고 합니다.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게 사실 오퍼레이터로서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를 사실 보기는 봤었어요. 그때는 듀얼 매트릭스로 해가지고 듀얼 매트릭스가 아니라 듀얼 벡터 스페이스, 그죠? 듀얼 스페이스에서 그 센스로 하기는 했는데 이번엔 약간 다른 센스로 듀얼 스페이스가 아니라 약간 다른 센스로 사실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셀프 어조인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튼 다음 시간에 어조인트 오퍼레이터 그게 이제 듀얼 매트릭스에서 봤었던 그 트랜스포즈, 그죠?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트랜스포즈랑 굉장히 일치해요. 그때도 스타로 제가 적었었거든요.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스타, 교재는 트랜스포즈로 적혀있긴 했지만 제가 이제 그때 스타로 적었었는데 사실상 같은 말이다. 사실상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긴 했는데 여튼 다음 시간에 어조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어요.